자, 반갑습니다. 강진용입니다. 축구 토토 승무패 85회차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84회차는 제가 좀 정리를 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이거를 지금 말하는 게 의미가 있나 해서 좀 포기를 했는데 라이브 하다가 오셔서 승무패 안 올라오냐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좀 죄송한 마음에 이번에 좀 야무지게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도 웬만하면은 승무패는 거르지 않고 올려드릴 테니까 정확한 정보 바탕으로 마킹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차 역시 좀 박싱데이기도 하고 해서 어려웠습니다. 2월이 났는데 이번 회차도 만만치는 않지만 정리하다 보니 또 접근이 안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자, 한번 쭉 가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경기입니다. 코벤트리 대 입스위치의 경기입니다. 자, 코벤트리는 직전 경기 스완지시티 상대로 홈에서 1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홈에서 연승을 좀 길게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내용이 최근엔 좋지 않지만 어떻게든 승리를 거두고 있는데요. 다만 팀 내에 지금 독감 이슈가 좀 있습니다. 타이트한 일정 속에서 주전들의 체력 및 컨디션 회복 여부가 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입스위치는 직전 경기 미럴 상대로 원정에서 0대 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자, 직전 경기는 공격 전개에 비해서 마무리가 다소 부족했는데요. 공격수 조지 허스트의 부상 이탈이 득점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입스위치가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기대치는 높지 않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코벤트리가 입스위치 상대 상성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론거리 없이 이번 경기는 홈에서 홈으로 이어진다는 점과 홈에서 연승 기세가 좋아서 어드밴티지가 좀 있다는 점 이런 거 생각한다면 저는 코벤트리 승을 과감하게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양 팀의 맞대결 상성 그리고 수비진의 변수가 조금 있거든요. 지금 코벤트리가. 그래서 입스위치가 또 원정에서 실리 축구하고 이런 거 생각한다면 무승부를 완전 배제하기는 어렵는데 그래서 나는 이거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승무까지 누르시는 거 충분히 괜찮다라고 봅니다. 저는 승만 누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레스터 시티와 더비의 경기입니다. 레스터 시티는 직전 경기 와포드 상대로 홈에서 2대 1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2연패 기록하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요. 특히 감독 전술이나 경기 운영에 대한 비판이 지금 좀 높은 상태인데 수비 문제가 수습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멀티 실점의 빈도가 좀 높고요. 홈이지만 기대치는 높지 않습니다. 자, 더비 카운티는 직전 경기 버밍엄 상대로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퇴장으로 10명이 경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승부로 버틴 부분은 고무적인 포인트입니다. 다만 이번 경기는 원정 투 원정 경기고 직전 경기 10명이서 뛰었기 때문에 피로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퇴장 징계와 부상 이탈로 스쿼드 구성도 좀 어려운 상황에서 공격수 찰튼 모리스가 빠진 상태로 그 뒤로 이제 공격력도 좀 답답하기 때문에 원정에서 고평가는 좀 쉽지 않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레스터의 극우세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레스터가 원정에서 1대 3으로 승리를 거둔 바도 있고요. 최근 레스터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부분은 사실이지만 더비가 직전 경기 10명이서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좀 높고 원정 투 원정 일정이다. 결장 인원도 다수 있고요. 그래서 레스터의 우세를 좀 점쳐볼 수 있는데요. 다만 최근에 레스터의 경기 집중력이 높지 않고 더비에 버티는 힘 이런 것들을 또 너무 생각이 든다면 무승부 확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레스터 승 또는 무승부 아니면 승부 마킹 이렇게 취향껏 해주면 좋은데 저는 레스터 승만 누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미들즈브러 대 헐시티의 경기입니다. 미들즈브러는 직전 경기 블랙번 상대로 홈에서 0대 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두 경기 무득점 기록하면서 골 결정력이 최악인 상황입니다. 게다가 블랙번전에서 다수의 수비 자원들이 부상으로 좀 교체를 당한 상황인데 휴식일이 짧은 상황에서 오늘 경기 센터백 구성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홈이지만 고평가 어렵습니다. 자, 헐시티는 직전 경기 셰필드 웬스데이 상대로 원정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리그 최하위권이 셰필드 웬스데이 상대로 2실점을 허용한 수비는 좋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주전 수비수 아자이가 국대 차출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포 게라르트의 부상 결장도 저평가 포인트입니다. 게다가 팀의 공격수 벨루미가 직전 경기 햄스트링으로 이탈한 상황인데 지금 원정에서 고평가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미들즈브러가 최근에 헐시티 상대로 3연승 기록 중이고요.
다만 양 팀 다 최근에 부상과 국대 차출로 스쿼드가 정상이 아닌 상황이고 헐시티는 특히 공격의 핵심 자원들이 계속해서 이탈이 되고 있습니다. 미들즈브러가 수비진의 부상이 좀 고민인 상황이긴 하지만 뭐 몸 상태 괜찮으면 오늘 다 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홈 어드밴티지와 상대전 강세로 저는 미들즈브러의 승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미럴 대 브리스톨의 경기입니다. 미럴은 직전 경기 입스위치 상대로 홈에서 0대 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승리하지 못했지만 매우 끈끈한 수비력을 보이면서 승점 1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수의 부상 이탈로 미드필더진 구성이 현재 어려운 상황이고 이번 경기도 극단적인 수비 전술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이지만 고평가는 어렵습니다. 자, 브리스톨은 직전 경기 웨스트브롬 상대로 원정에서 1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까다로운 상대를 원정에서 완벽하게 잡아냈고 2연승으로 기세는 좋은 상황입니다. 주전 미드필더 사이크스와 골키퍼 비텍의 결장이 최근에 있지만 원정 연전으로 인한 피로도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될 수 있어도 지금 걔네들 빠지고 나서 2연승 중이니까 뭐 좀 기세 자체는 고평가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상당히 타이트한 모습이 있고요. 미럴이 홈에서 수비적으로 내려앉아 있는 상태를 이제 브리스톨이 깨야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브리스톨의 최근 경기 결정력을 본다면 충분히 원정이지만 승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져서 저는 브리스톨 승을 추천드리는데 다만 미럴의 끈끈한 수비에 원정 연전의 피로도가 겹친다면은 이거는 무승부까지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 또는 무 아니면은 승무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좋은데 저는 브리스톨 승만 브리스톨 승만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렵네요. 마킹 좀 아끼기 위해서 일단은 간결하게 가겠습니다. 저는 다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들어보시고 취향껏 마킹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다음 경기는 5번째 경기입니다. 옥스퍼드 대 스완지의 경기입니다. 옥스퍼드는 직전 경기 사우샘스턴 상대로 홈에서 2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또 한 번 강팀을 잡아내면서 홈에서의 뚜렷한 대응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감독 경질 버프가 직전 경기에 좀 발생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심리적 반등도 무시 못하는 상황에서 홈에서의 연전이기 때문에 옥스퍼드 기대치 조금 존재합니다. 스완지는 직전 경기 코벤트리 상대로 원정에서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유효 슈팅을 단 2개만을 기록하면서 다시 또 답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정에서는 스완지가 최근에 5연패를 기록 중인 상황인데요. 원정 연전이기 때문에 기대치는 그냥 높지 않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옥스퍼드가 스완지 상대로 뭐 썩 좋지는 않은데요. 다만 감독 교체로 인한 홈 어드밴티지 이런 것들까지 존재하는 옥스퍼드이기 때문에 스완지가 원정에서 5연패 중이다. 이 부분 그냥 반대로 찍어서 옥스퍼드 승 간결하게 찍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 찍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6번 경기입니다. 포츠머스 대 찰턴의 경기입니다. 포츠머스는 직전 경기 퀸즈파크 상대로 홈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를 주도했지만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시즌 초반에 비해서 수비 조직력은 좀 안정화됐는데요. 공격 마무리가 여전히 좀 아쉬운 모습입니다. 특히나 조시 머피의 부상 이탈로 공격의 날카로움은 현저히 떨어지는데요. 홈이지만 고평가는 어렵습니다. 자, 찰턴은 직전 경기 노리치 원정에서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원정에서 상당히 경기력이 떨어지는 찰턴이고요. 팀 특성상 이번 경기도 걸어 잠그는 그냥 수비지향적인 경기를 들고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하브리그에서는 포츠머스가 찰턴 상대로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승리가 없었습니다. 포츠머스 승을 마킹하려면 이 10년, 20년이 가까이 돼가는 이 상성을 뚫고 눌러야 되기 때문에 포츠머스 승은 뭐안 누르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찰턴 승을 누릴 수 있느냐인데 찰턴의 이번 시즌 원정에서의 경기력을 본다면 딱히 찰턴 승도 뭐 합리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무승부 단일 마킹 명분이 충분하다. 무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경기입니다. 셰필드 웬스데이 대 블랙번의 경기입니다. 셰필드 웬스데이는 직전 경기 헐시티 상대로 홈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16경기째 승리가 없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절망적인 부분일 것이고 홈 팬들도 지금 이제 외면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수비 라인이 헐거워서 직전 경기 화력은 조금 살아났지만 뭐 수비가 안 되니까 실점하고 승리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죠. 특히나 타이트한 일정 속에 수비 가용 자원들이 부상과 국대 차출로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홈이지만 기대치는 높지 않습니다. 자, 블랙번은 직전 경기 미들즈브러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두 경기 클린시트를 기록하면서 수비 안정감을 더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다만 공격수 구두연센의 결장과 오아시 유키가 그로 인해서 고립되는 결과가 있었고 오늘 미드필더 모리시타의 출전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결장 시에는 공격이 너무나 단조로워질 것 같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작년에 블랙번이 셰필드 웬스데이 상대로 1승 1무를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 셰필드 웬스데이가 16경기째 승리가 없는데 여기서 셰필드 승 찍는다? 이거 좀 이상하고요. 셰필드 웬스데이의 수비진의 대거 이탈을 생각한다면 블랙번의 신승 또는 무승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되어지는 경기입니다. 블랙번 승 또는 무 또는 승무 마킹인데요. 쉽지 않네요. 저는 이 경기에서는 더블 마킹으로 블랙번 승부를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절반 왔는데 일단 위에서 최대한 간결하게 마킹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랑 다른 돈을 걸기 때문에 다 개인의 베팅이니까 여러분들의 판단하에 나는 이 경기 다르게 생각해. 근데 이 경기는 좀 어려운데 정보를 받고 싶어.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본인의 기호에 따라 마킹하시면 되니까 꼭 굳이 저랑 따라오실 필요 없다. 자, 이렇게 절반 왔고요. 나머지 절반 가기 전에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8번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는 웨스트브로미치 대 퀸즈파크 레인저스의 경기입니다. 자, 웨스트브로미치는 직전 경기 브리스톨 시티 상대로 홈에서 1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홈에서 상당한 강점이 존재했지만 8경기 만에 패배를 하면서 기세는 좀 한풀 꺾였다. 홈에서 버티는 힘이 조금 꺾였습니다. 특히 수비형 미드필더 비엘리크가 발목 부상으로 빠진 자리가 이 경기에서 좀 티가 났는데요. 최근 5경기 1승 4패로 페이스가 좋지 않습니다. 홈이지만 기대치는 높지 않습니다. 자, 퀸즈파크 레인저스는 직전 경기 포츠머스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꾸준히 승점 확보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다소 아쉬운 모습 존재합니다. 그리고 주전 미드필더 일리아스 체어의 부재도 아쉬운 포인트입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웨스트브로미 QPR 상대로 강세가 존재하지만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는 퀸팍이 홈에서 웨스트브로미치를 3대1로 잡아냈습니다. 다만 웨스트브롬의 홈에서 퀸팍 상대 대응력 요거 있죠? 상대전 대응력 요거를 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퀸즈파크 레인저스가 원정에서 다소 경기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이런 거 생각한다면 웨스트브로미치 무 누르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버밍엄 대 사우샘스턴의 경기입니다. 버밍엄은 직전 경기 홈에서 더비 카운티 상대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5경기째 승리 없는 상황인데 심지어 직전 경기는 더비가 퇴장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하락세가 뚜렷한 상황인데요. 직전 경기 퇴장을 당한 팀의 주장인 클라러가 결장을 하게 되고요. 팀의 주전 공격수 그레이가 부상으로 이탈을 하게 됩니다. 공수 양면에 큰 구멍이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버밍엄 홈이지만 고평가 어렵습니다. 자, 사우샘프턴은 직전 경기 원정에서 포츠머스 상대로 2대1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3경기 승리 없이 답답한 상황이고요. 체력적인 한계인지 수비 실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6경기 연속 클리시트가 없는 상황이고 원정에서는 또 3연패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기대치 썩 높지 않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압도적인 상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단순 지금 버밍엄의 홈 그리고 소튼의 원정 이런 것들만 보고 갔을 때는 소튼 승이 좀 와닿지는 않는데 버밍엄의 주장과 에이스가 동시에 빠진 지금 현재 스쿼드 상황은 좀 너무 치명적이지 않나 싶어요. 소튼 역시 최근에 경기력이 좋지 않고 원정에서 기대치가 낮지만 상대전 상성과 현재 경기력만 따지고 본다면 소튼의 우세도 점쳐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려운 경기긴 한데 저는 일단 버밍엄 승은 완벽하게 배제를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튼 승 또는 무승부 아니면 승무 이런 식으로 마킹을 해주면 좋다. 저는 과감하게 소튼 승을 누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프리미어리그로 옵니다. 드디어 말이 좀 통하는 애들입니다. 자, 벌리 대 뉴캐슬입니다. 벌리는 직전 경기 에버턴 상대로 홈에서 0대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9경기째 승리 없이 2무 7패를 기록 중이고요. 수비는 조금 안정화가 됐지만 공격이 역시 답답합니다. 게다가 팀의 핵심 미드필더인 메브리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주장 조시 컬렌의 부상 이탈까지 존재합니다. 스쿼드 구성이 상당히 어렵고요. 홈에서 고평가는 쉽지 않습니다. 뉴캐슬은 직전 경기 맨유 원정에서 1대0으로 패배했습니다. 요하네 위사가 복귀하면서 볼테마데랑 분전을 해주고 있긴 하지만
뭐 아직까지도 알렉산드르 이삭이 빠진 부분이 아쉽다 이런 얘기가 뭐 꾸준히 붙어 있습니다. 피니셔의 부재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뉴캐슬의 원정에서의 성적은 뭐 썩 좋지 않습니다. 타이탄 일정 속에서 고평가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맞대결 시에 최근에 5연승으로 뉴캐슬이 벌리 상대 압도적인 상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벌리가 최근에 약팀들 상대로 승점을 확보하고는 있지만 이번 경기 추가 부상 이탈자들이 발생한 상황에서 박싱데이 속 타이탄 일정 뉴캐슬 상대하는 거 저는 버겁다라고 봅니다. 경기력 자체 뭐는 뉴캐슬이 우세다. 그래서 간결하게 뉴캐슬 승 찍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벌리가 지금 부상 이탈자가 너무 많아요. 자, 다음 첼시 대 본머스입니다. 첼시는 직전 경기 빌라 상대로 홈에서 1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빌라 상대 초반 나쁘지 않았지만 후반에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졌습니다만은 빌라가 잘했다라고 보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자, 다만 경기 중에 쿠쿠렐라의 부상 교체가 발생했기 때문에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 분명히 악재일 수 있고요. 뭔가 감독의 전술이라든지 최근의 퍼포먼스가 좀 삐걱대는 느낌이 뭐 좀 지울 수가 없네요. 부상 인원들이 다소 돌아왔지만 투박하다는 느낌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자, 본머스는 직전 경기 브램트포드 상대로 원정에서 4대1로 대패를 했습니다. 수비 집중력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4실점 대패를 했는데요. 최근 원정에서의 실점률이 어마무시합니다. 5경기 18실점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주전 미드필더 타일러 아담스의 결장에 이어서 알렉스 스콧이 뇌진탕 프론토콜로 결장을 하게 된 만큼 중원의 핵심 자원들이 다소 빠진 상황, 뭐 절망적인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첼시의 우세가 있긴 하지만 무승부가 좀 많네요. 찝찝한 부분들이 있고. 하지만 현재 본머스의 상황을 본다면 와, 본머스의 원정 요거를 반대로 안 찍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첼시 승을 그냥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승무패에서 제일 많이 마킹이 들어간 데가 첼시 승이네요. 간결하게 첼시 승 누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첼시 승 안 나온다. 1등 포기입니다. 자, 다음 노팅엄 대 에버턴 보겠습니다. 노팅엄은 직전 경기 맨시티 상대로 홈에서 1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패배했지만 맨시티의 파상 공세를 버텨낸 수비 집중력은 고평가 가능한 요소입니다. 이고르 제주스의 활약도 상당히 좋았는데요. 그럼에도 이 팀의 경기력을 뚜렷하게 고평가를 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에버턴은 직전 경기 벌리 상대로 원정에서 0대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요상한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졸전을 기록했는데요. 에버턴은 최근 강팀을 상대하면서 3경기째 승리 없는 상황이고 듀스버리 홀의 부상 이탈과 게에와 은디아이가 국대 차출로 이제 스쿼드가 조금은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타이트한 원정 연전에서 기대치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에버턴이 노팅엄 상대 우세가 존재하는데요. 다만 이번 시즌 직접 맞대결 에버턴이 홈에서 3대0으로 대승을 거뒀는데 이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올렸던 선수들이 듀스버리올, 은디아이거든요. 얘네가 없기 때문에 온전히 뭐 3대0을 다 먹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경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 팀 다 지금 이탈 자원들이 많은 상황이고 직전 경기 경기력으로만 접근한다면 노팅엄의 우세. 이거 맨시티전이 내용이 인상 깊어갖고 노팅엄 우세인데 그렇다 해도 이거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좀 이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승무패 이렇게 다 지어주거나 아니면 취향껏 마킹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노팅엄 전에서 이고르 제주스가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에버턴이 지금 뭔가 스쿼드를 자꾸 이상하게 쓰면서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고 노팅엄의 감독 에버턴에게 복수를 한다. 복수를 홈에서 한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서 저는 노팅엄 승을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취향껏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려운 경기입니다. 자, 다음 경기는 웨스트햄 대 브라이턴의 경기입니다. 웨스트햄은 직전 경기 풀럼 상대로 홈에서 0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7경기째 승리 없이 3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풀럼을 상대로도 결정력 부족 및 수비 집중력 저하를 보여줬고 타이탄 일정 속 완비사카와 말릭 디우프 차출 이슈는 상당히 좀 데미지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브라이턴은 직전 경기 아스날 상대로 원정에서 2대1로 패배했습니다. 최근 5경기째 승리 없습니다. 아스날 상대로 경기력은 썩 나쁘지 않았지만 공수 밸런스가 좋다라고는 말할 수 없고 미드필더 발레바의 국대 차출 또한 악재입니다. 자, 웰백의 복귀는 호재지만 아직 컨디션이 좀 더 올라와야 될 것 같아서 원정이지만 기대치는 높지 않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브라이턴의 우세가 있지만 무승부가 너무 많습니다. 양팀 다 최근에 승리가 없이 답답한 모습을 동시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호재도 딱히 없고 무승부 찍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아스널 대 에스턴 빌라의 경기입니다. 자, 아스날은 직전 경기 브라이턴 상대로 홈에서 2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웨데가르드가 드디어 첫 골을 기록하면서 공격에 물꼬를 텄는데요. 다만 여전히 수비진의 부상 상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브라이턴전에 지금 데클란 라이스를 우측 풀백으로 기용을 했거든요. 이거 좀 말도 안 되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이트한 일정 속에서 과연 언제까지 잇몸으로 버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에스턴 빌라는 직전 경기 첼시 원정에서 1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초반 상당히 고전했지만 와킨스 교체 이후에 경기를 뒤집으면서 공식전 11연승이라는 구단 최다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직전 경기에서 경고를 받은 경고 누적자들이 결장을 하게 되는데 기존 이탈 자원들의 매티캐시와 카마라의 결장은 치명적입니다. 아쉬움 존재합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최근에는 뭐 빌라가 아스널 상대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번 시즌에도 홈에서 2대1로 잡아낸 적이 있습니다. 자, 이 경기 진짜 어렵습니다. 아스날은 수비 구성원의 결혼이 있고 홈이지만 공격력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빌라 또한 수비형 미드필더 카마라와 풀백이 메티케시가 경고 누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타이트한 원정 일정에서 온전히 아스날의 공격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11연승의 빌라냐 아니면은 무겐또냐? 그래도 이름값이 있는 홈발 아스날이냐? 요거 선택해야 되는데 요거 진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스날 빌라 뭐 순위만 봐도 1위 대 3위의 경기고 13승 12승. 아스날의 지금 수비가 와 진짜 절망적입니다. 지금 데크란 라이스가 우풀백으로 나오는 거는 상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예상컨대 엄청난 난타전, 진짜 우주 최강의 공격 경기가 나올 것이고 한 골 더 넣는 팀이 이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다면 저는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간결하게 배팅 라인이 섰습니다. 6,000원 정도 이번 회차를 좀 공들여서 했기 때문에 저도 마킹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6,000원 정도 85회차에 넣을 건데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뭐 조금 더 금액을 가실 분들은 아니면은 제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서 나는 그거 이거 단일이고 나는 뭐 이렇고 저렇고 본인의 취향에 맞게 잘 조립하셔서 마킹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 괜찮으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라이브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